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했던 게 바로 이 자장의 이야기죠. 그죠? 이 자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장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문이 나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통달하다. 어떤 일에 있어서 아주 대단하다. 대단히 천리를 꿰뚫어 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이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자장이 질문하는 이 부분은 어, 오늘 이제 배울 자하에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고차원이에요. 고차원 저기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연의 그 질문과 달리 이 자장의 질문은 굉장히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 우리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문,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만난 것을 먹고 또 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들의 앞에 서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런 거 있죠. 자, 자장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어떻게 하면 음,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가운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그 행복, 이런 것들이 뭐 최고의 행복이겠죠. 이제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자,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죠? 공부를 하는 어떤 행복은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그죠? 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또 이제 음, 좀 편하게 가르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죠, 여건. 의식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의식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어떤 부분일 겁니다. 이 의식주가 잘 갖추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죠? 물론 뭐 갖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안연처럼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나는 뭐 공부하는 것에 대한 행복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은 뭐 공부하면서 또 만난 것을 먹고 또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한 공부를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이제 행복일 겁니다. 자장은 그것을 묻는 거. 자장.
자장이 갈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갈록. 이 갈록에 대해서 이제 어, 벼슬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방법을 묻는 이 학갈록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됐죠. 그거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이 갈록을 어떠한 방식으로 얻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 갈록을 뭐 투쟁과 대립, 뭐 상대를 어, 이렇게 내려앉히고 내가 올라서는 그런 어떤 그 경쟁과 대립의 상태에서 갈록을 공명을 얻는 거냐 아니면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와 내가 함께 공명의 단계로 갈록의 단계로 무사히 행복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가 바라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가 아니고 정당한 범위 속에서 그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바로 이제 이것이 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자장의 질문은 굉장히 시사해주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장편이 논어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 질문, 요 학갈록에 대한 어떤 질문과 지금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 달과 문에 대한 질문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음, 이 문과 달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좀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험에는 문달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과 달이죠. 이제 소문은 어떤 것이 소문과 통달함 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 요 부분이 자,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요 문달에 대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서 문은 어떤 것이고 달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 한번 서술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전의 요 구절들을 읽을 때는 늘 항상 강조하잖아요. 항상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을 세우지 않고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이 관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문과 달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 구절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메모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메모를 하기 바랍니다. 자,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이라고. 자장이 묻습니다. 공자에게. 사는 여하라야. 예. 어떠하여야 가위지 달 통달했다고 가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선비는 어떠해야 통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덕이 다른 사람에게 믿겨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덕이 다른 사람한테 믿겨져 가지고 행할 때, 그죠? 행할 때, 그것을 실천을 해 나갈 때, 얻지 않음이 없는 것, 그죠?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이 다른 사람에게 믿겨져서 그 사람이 행할 때 얻지 못할 것이 없는 것. 이 상태가 바로 통달이다. 그러니까 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은 이제 따르고 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못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상대에게 나에 대한 어떤 덕이 믿겨져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인정을 받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게 달이에요. 이제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비는 어찌해서 이제 어떠하여야 통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말하는 달이 뭔가 이렇게 했고 자장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이제 어, 나라에서 반드시 소문이 난다. 집에 있더라도 반드시 소문이 난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 이게 바로 소문이 났죠. 통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문이다. 자, 문인 것이다. 그건 소문이 나는 것이다. 소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통달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소문이 무성한 사람일까요? 자,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 부분입니다. 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통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단순히 그 사람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가지고 뭐 대단히 뛰어나다고 통달한 사람의 어떤 반열에 올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난 사람들은 우리는 존중을 하지 않죠. 그죠? 소문 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따르고 존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달한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의 덕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가는 것. 그죠? 이런 부분들이 통달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통달과 소문은 어떤 차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통달한 사람입니까? 소문이 난 사람입니까? 그죠? 이제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달한 사람이냐? 소문이 무성한 사람. 이겁니다. 자, 문여 다른, 이제 문과 다른 소문이라고 하는 것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이 부동이라.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부동 같지가 않다. 는 거죠. 네, 진실하네.
위, 거짓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그죠? 진짜냐 가짜냐가 나누어지는 소위 까닭이다, 이유이다, 근거다 이런 거죠. 진과 가가 진이냐 거짓이냐가 나누어지는 바로 그 경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는 문이 있고 하나는 달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고수는 그죠? 진정한 고수는 가만히 있어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진정한 고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소문을 낸다고 해서 거기에 부하내동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 부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무이냐 달이냐입니다. 진가의 경계. 선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통달한 것과 소문이 난 것의 어떤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죠?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통달한 사람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첫째, 정직하다.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부달야자는 질직이 호위하며 자, 달야자는 뭡니까? 무로 달야자는 질직이 호위하며 그죠? 질직 그 바탕이 정직하고 뭐 매우 정직하고 그다음에 의의를 좋아하는 거죠. 자, 고들직자죠. 고들직 이 바탕질 이렇게 됩니다. 바탕 근본 이렇게 되죠. 근본 바탕 이게 바로 질입니다. 질. 그래서 이 직은 곧다 정직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의입니다. 호의. 자, 호의. 자, 호의이죠. 호의. 자, 호의. 그 다음에 뭡니까? 찰언입니다. 찰언. 그 다음에 관색입니다. 찰언은 뭐죠? 말을 살피는 거죠. 말을, 말투, 말씨, 뭐 이런 말을 그 다음에 관색, 이제 얼굴빛도 살펴보고. 그죠? 얼굴빛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올려 생각하는. 하인,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로서 생각하는. 낮추어서 생각하는. 이렇게 되니까 나라에 반드시 통달하고 집에 있어도 반드시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부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소문이 난 사람은 뭡니까? 어, 인을 취한 것 같지만, 행동에 어그러짐이 많고, 의심됨이 많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겁니다. 어, 거위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위내성. 이건 이제 선비들이 우리 저기 그 향교라든가 그 뭐 유도회 뭐 이런 데 가면 내성거위라고 하는 그 글이 경주 향교에 가도 요게 있습니다. 내성거위 제거해라. 뭘 제거하느냐? 거짓됨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내성 오게 해라. 무엇을? 성을 오게 해. 요게 진짜고 요거는 가짜라 했죠. 진짜를 오게 하고 가짜를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해석은 굉장히 쉽잖아요. 진짜를 오게 하고 가짜를
보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래 해석하면은 답이 되나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요거는 자장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장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요 진짜를 오게 하고 그 진짜가 뭐죠? 첫 번째, 질직. 마음의 바탕이 정직하다. 정직하냐? 정직하냐? 이제 자, 통달한 사람을 우리가 가늠할 때, 저 사람은 통달한 사람이야? 인가? 소문이 많은 사람인가?를 가늠할 때 뭘 한다고요? 바로 이제 정직한가. 가 첫 번째, 정직한가.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운가? 그죠? 의로운가? 정직한가? 의로운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저기,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 많이 떠드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은 누구이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뭡니까? 차는 그 사람의 말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는 뭡니까?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 찰은 안색, 관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뭡니까? 그 사람의 말투를 잘 살피고 그 사람의 안색을 잘 살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보는 거죠. 잘 살피고 말을 욕만 하고 있죠. 욕하고 그 다음에 거친 말투가 입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찡그리고 관색 이렇게 했을 때 교원 영색해서 가짜 거짓된 얼굴로 사람을 바라본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제 찰은 관색 중요합니다. 이게 찰은 관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아래 사람이다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어, 식당 같은 데 가서 말 툭툭툭툭 놓는 사람들이 있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말 놓는 그런 사람들.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의 아주머니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일단, 통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교수이고, 변호사고, 의사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통달한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자, 요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런 어떤 평가를 늘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달이라는 거죠. 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소문이 많은 사람은, 실제 해야 될 일에는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실제 해야 될 일이 어떤 겁니까? 자,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천작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천작. 하늘이 주는 벼슬을 힘쓰지 않아요. 자, 요 부분들은
보다는 보리자루 마냥. 그 다음에 어제 빌린, 뭐, 그 어떤 도구 마냥 잠깐 빌렸다가 내팽개쳐 버리는. 내가 어떤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요런 척 하다가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부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작을 닦는 거, 즉 인의예지라고 하는 거, 그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한다는 거,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정말 요 기억해 두십시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 이 두 마디, 이 두 구절은 자장의 이 질문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힘쓰지 않고 이름 구하는 데만 힘쓰는 것. 이름 구하는 데만 힘쓰는 것. 그래서 이름 구해가 뭐 합니까? 사리사욕을 채우죠. 다른 사람은 뭐 어떻든 말든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소문만 무성한 사람, 가짜인 사람, 거짓인 사람. 그 거짓인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레성 이제 진실한 사람을 오게 해야죠. 어떤 사람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항상 배려하는 사람, 늘 얼굴빛을 잘 온화하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말을 살피는 사람. 자, 얼굴빛을 온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안연히 한 말 기억나죠? 자, 안연히 한 말 기억날 겁니다. 안연히 어떻게 했죠? 불천노 불희과. 자, 불천노 불희과 이겁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는 거죠.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고 허물을 두 번 반복하지 아니하고 자, 이 불천노 불리고 자, 이 불천노 자, 이 불천노가 뭐냐? 내 탓이요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이 논어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자의 어떤 생각들을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이요. 요 부분.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문이 무성한 사람 부문야자는 소문이 무성한 사람은 색취인이 행위요. 그죠? 어, 이제 얼굴색은 인한 것처럼 하죠. 인한 것처럼 하죠. 그러나 그 행실이 뭐예요? 어긋나 있어. 그 행실이 음흉하고, 그죠?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거처함에 의심나지 않는. 거처함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건 뭘까요? 이 길이 과연 내 길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른 자리인가? 이거죠. 분명히 합니다. 출처를 가려서 하는 거죠. 나아가야 할 것과 물러나 있어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아갈 때는 뭡니까? 바른 곳으로 나아가죠. 사람 죽여가지고 네 벼슬 줄게 하면은 나아갑니까? 이제 그거예요.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평생을 두고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다만 이 자장이 참 귀하디 귀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공명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공명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공자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얘야, 자장아, 너는 어떤 사람이냐? 소문이 무성한 사람이다.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자는 그 근기에 따라서 어,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기에 맞는 답을 줬어요. 이제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도 안연에게 말한 사랑과 자공에게 말한 사랑과 자로라고 한 사람에게 말한 사랑인 각기 달라요. 왜냐하면 자로의 근기가 자장만 못하기 때문에 자장의 근기가 뭐예요? 자공만 같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자공의 근기가 안연만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이야기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논어를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실측달이라고 하는 자장은 공명심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굉장히 감정이 메마른 사람. 자, 이런 사람은 큰 것을 주면은 안 되죠.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권력을 주게 되면 결국 자기의 공명을 일으키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동양 철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요소에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서 자, 이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잘 해서 우리가 자장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번 시간에 자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 같은 사람, 즉 이제 좀 어리석은 사람, 어, 조금 그 두뇌가 아주 뛰어나지 못한 사람, 어, 그렇지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열심인 사람이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 기본에 충실한 사람. 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자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예, 받지는 못하는데 또 자장에게 굉장히 그 업신여김을 많이 받. 논어에서 보면 이 자장이 아주 그 자하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아, 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자하라고 하는 인물은 자장보다 4살 위인데 자장과 비교를 할 때 공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이 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 사후에 공자 학단을 또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자장이 그러지 못했는데 자가 이끌어갔어. 그 부분을 보면 재밌잖아요. 예, 예, 아주 재밌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하는 자식을 먼저, 이제,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고 난 뒤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슬퍼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인물이 바로 이 자하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슬픈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자하예요. 그래서, 이제 고사성어, 그죠? 사자성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상명, 지, 어, 통. 어, 우리의 슬픔 중에서 최고의 슬픔은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물을 때, 최고의 슬픔은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명지통. 눈을 잃는 고통. 이 시력을 잃는 고통입니다. 이 시력을 잃는 고통을 우리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 슬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집이라든가 이런 번역을 할 때 상명, 지통과 같은 시력을 잃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자식을 잃을 만큼의 그런 큰 고통을 당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명지통,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은 뭐냐? 자식을 잃은 고통인 겁니다. 근데 유하 홍세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유하 홍세태. 예, 유하 홍세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유하 홍세태의 경우에는 진짜 슬픈 사람입니다. 유하 홍세태. 이 유화 홍세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유화는 버드나무 유자의 유화, 이렇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이렇게 유화 홍세태가 되는데, 이 홍세태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자식을 10명이나 먼저 자식을 10명, 자식 10명이 먼저 죽었어요. 자식 10명. 자식을 10명을 낳았는데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유아 홍세태가 이제 돈을 모았어요. 이제 뭐 하려고 돈을 모았느냐면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유아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관직도 이제 그 높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항의 요 장기 목장성, 울산 목장성 해서 이 구품 뭐 정구품 뭐 이래 아주 낮은 빚을 아주 한직이에요. 이 아주 한직을 이제 전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유아 홍세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 홍세태가 시를 참 많이 썼어요. 포항에 와가지고도 시를 많이 썼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홍세태가 10명의 자식을 먼저 보냈다 했잖아요. 먼저 보내니까
삶에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더 이상 뭘 추구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홍세태가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돈을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제 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문집을 만들어라. 했어요. 내가 쓴 글을 모아가지고 문집을 만들어라. 문집. 당신 문집을 만들려면 지금은 책 만들면 쉽죠. 아주 쉽죠. 이제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 능력만 되면 돈 조금만 들이면 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생 모아놨던 홍세태의 돈을 아내에게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 책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 아내가 어, 그 청을 들어줬어요. 이제 그래서 유화집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화 홍세태의 시가 오늘날에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홍세태 스스로가 자신의 글을 묻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머지의 얻은 결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대단하죠. 유화 홍세태. 대단하면서도 정말 슬픈 삶을 살았던 인물이 홍세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홍세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동양고전 읽기 수업에서 철학고전 읽기 수업에서 들었던 인물이구나 라고 하면서 시 한 수라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아 홍세태입니다. 여기 이제 상명지통,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최고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하가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내고 눈을 멀게 됩니다. 슬픔이 지나쳐서 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죠. 자, 이 공자께서 이제 자하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공자께서 자하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너는, 자, 이 계집여자이지만, 너 여자가 됩니다. 너 여자. 요게 너 여자. 이게 이거예요. 요거하고 계집여자하고 같이 썼어요. 옛날 고문원에는, 계집여자하고 이 너여자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여자가 나오면, 이게, 계집여자가 아니라, 너여자겠구나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 너는 군자유가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가 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군자유가 소인유가 되지 마라. 그럼 군자유는 어떤 거고, 소인유는 어떤 겁니까? 그죠? 이 군자유는 어떤 것이고 소인유는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군자유에 대해서 소인유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건 잘 몰라요. 그죠? 군자유가 어떤 것이고 소인유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가르쳐 줍니다. 군자유는 위기요. 자, 위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위기지학. 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공부. 위기지학. 자, 여기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단점을 알아서, 그죠? 알아서, 좋은 사람, 군자가 되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자장처럼 학갈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안연처럼, 어, 자기의 장점과 단점, 부족한 점과 나은 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행동하는 이제 그런, 공부가 바로 위기지약. 소인유는 뭡니까? 위인이라 이랬잖아요. 위인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위인지학이라고 하겠죠? 위인지학인데, 이 위인지학인데, 이 위인지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입니다. 자, 남을 위해서 하는 공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자, 여기서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예요. 이게 뭡니까? 학갈록을 위한 공부. 소문이 나도록 하기 위한 공부. 이거예요. 요거, 요거. 이 청자가 말하기를, 소인유는, 자, 군자유는 위기요. 자, 위기요. 소인유는 위인이라 이랬습니다. 자, 공자는 뭐 위인 위기를 말하지 않았죠. 말하지 않았는데 정자가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자하에게 말하기를 너는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는 되지 마라 이랬어요. 소인유는 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지 마라 요쪽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방점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야, 니는 이거 잘하니까 그래 하지. 요렇게 하지 마. 요렇게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요렇게 하지 마.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마.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뭡니까? 그냥 인사치레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라는 거죠, 요거. 요거. 뒤에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가 되지 마라. 이것은 뭡니까? 너는 소인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위인지학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요게 소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채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출세를 위한 공부가 바로 소인유다. 입니다. 그래서 이 자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하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뜨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자, 자, 요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